100년 전 조선. 겉으론 정숙했으나 그 속은 용방으로 들끓었다. 명문가의 며느리, 그녀에게 금지된 사랑이 다가왔다. 하지만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진다. 100년 전 조선 불륜도 있었다? 숨겨진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간수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했으나 가문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한 혼란과 윤서영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쓰러지셨고 그 후로는 거처에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별당에 계실 것입니다. 몸져 누우셨겠지요. 별당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에 김진우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독약이 강요되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간수의 말이 흐려지자 진우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이 끝내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쇠창살을 붙잡은 그의 손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영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여 자신의 처지를 저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파멸의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금된 신세였습니다. 그의 결연했던 의지는 절망 앞에서 힘없이 꺾였습니다. 한편 대청마루에서 한 발짝 물러나 사태를 관망하던 이정호의 거처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추악한 진실이 폭로된 것을 누구보다 기회로 여겼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향한 그의 탐욕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외부의 인사들과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고리대금업자와 탐욕스러운 관리들이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그 자녀 재산을 가로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조된 매매 문서와 소송을 통해 이연식 가문의 토지와 재물을 헐값에 강탈할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저들이 제 아비를 죽음으로 내몰고 저를 반개혈족이라며 업신여겼던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정우는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가문의 멸망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섬뜩한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윤서영의 처소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풍 같은 혼란과 절규는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고 슬픈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향인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눈물 지었습니다. 마님, 제발 이리 누워만 있지 마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윤서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향아,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했는지 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소의 모든 것을 눈에 담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홀레복과 술을 놓았던 비단 조각, 그리고 김진호의 서신을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함.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윤서영은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비녀를 조용히 뽑아들었습니다. 비녀는 차가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림 없이 견고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고요한 절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향인은 주인의 비범한 행동에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다급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하지만 윤서영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한양 외곽의 유서 깊은 양반가옥 안채마루에 쏟아졌습니다. 곱게 술을 놓은 비단 부채를 든 윤서영은 연못 위에 흔들리는 버들가지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규방에 갇힌 꽃처럼 그녀의 삶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동시에 깊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로서 그녀에게 허락된 세상은 이 노큰 담장 안뿐이었습니다. 남편 이현식은 늘 바쁜 관직 생활을 핑계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설령 집에 있다 해도 그녀와는 좀처럼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먼 곳을 향하거나 책상 위에 서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영은 밤마다 홀로 식어가는 방에서 그의 무관심을 체감했으며 이는 그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을 심어 놓았습니다. 마치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갈증처럼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서영아, 감히 규방 여인의 몸으로 낮구에 더 그림자 노름이나 하고 있을 것입니까? 부디 명문가의 위엄을 잊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를 갈랐습니다. 대부인 박 씨가 대청마루에 앉아 단호한 눈빛으로 서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영에게 내려지는 엄격한 가르침은 숨막히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부인은 서영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할까 노심초사하며 며느리에게 정숙과 절제를 끊임없이 주입시켰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답답함과 함께 자신조차 알 수 없는 새로운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갈망의 실체를 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견뎌야만 하는 굴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부인의 오랜 지병이 다시 도지자 향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대부인께 올릴 귀한 약재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참에 서영마님께서 직접 장터에 나가 구해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종년의 눈으로는 귀한 약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영은 향희의 제안에 순간 심장이 울렁거렸습니다. 담장 밖 세상은 늘 그녀에게 금지된 영역이었지만 약재라는 명분은 그녀에게 작은 일탈을 허락해 줄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바깥 세상은 온통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시끄러운 소리와 알 수 없는 냄새들이 뒤섞여 서영의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집안과는 사녀 달랐습니다. 살아 숨쉬는 활기와 자유로움이 넘실거렸습니다. 향희와 함께 약재를 고르던 서영은 문득 길모퉁이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형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서는 세상의 잣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편에서 난데없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삐걱거리며 기울어지더니 짐더미에서 쏟아진 물건들이 행인들에게 덮쳐들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서영 또한 피할 겨를 없이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금 보았던 그 남자가 민첩하게 몸을 날려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서영은 그의 품에 살짝 안겼다가 가까스로 몸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맑았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가 이내 놓아주었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접촉이 서영의 심장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사대부와는 다른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소인이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서영이 겨우 말했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치지 않으셨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수레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영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인상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영혼이 그녀의 갇힌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약재를 품에 안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의 발걸음은 장터를 향할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과 함께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장터에서 만난 김진우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에게서 느껴지던 자유로운 기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높은 담장이 다시 그녀를 가두는 순간 서영은 다시금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현식의 무관심과 규방 생활에서 오는 공허함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금지된 사랑의 씨앗을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김진우는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의 이상주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이 이 엄격한 조선사회의 도덕적 잣대와 언젠가 충돌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 또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윤서영의 규방에는 낯선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진우라는 이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현식 대감의 무관심으로 텅 비어있던 그녀의 마음에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밤이 깊어 규방에 홀로 남겨질 때마다 그녀는 잊었던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지된 사랑의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영 마님은 여전히 예전처럼 단아하게 하루를 보냈으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향이는 그런 마님의 전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향이가 뜰에서 빨래를 걷어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아래 덤불 속에 작은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곱게 묶인 난초 한 송이와 함께 조그마한 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향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익숙치 않은 글씨체 그리고 내용으로 보아 분명 서영마님께 보내진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맘서림 끝에 향이는 서신을 품에 숨기고 마님께 가져갔습니다. 마님, 이것을 뜰에서 발견했습니다. 서영은 향이의 손에 들린 난초와 서신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치자 김진우의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처 없는 마음에 잠시나마 평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향이를 향해 애틋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체념과 동시에 깊은 해방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깊어지고 이연식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서곡이 고요한 비극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윤서영의 마지막 선택은 밤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연식 가문의 안채는 차가문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서영의 처소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비녀는 차디찬 바락에 떨어져 있었고 이불은 곱게 개어져 주인의 흔적을 지운 듯 했습니다. 향이는 텅 빈 방 앞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울었지만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마지막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체념과 해방감이 뒤섞인 그 미소는 향이의 가슴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집안 밖으로는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대감마님의 비밀일기가 세상에 드러난 후 이현식 가문의 오랜 위선은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현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은 박탈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폐류나 부패한 권문세가의 후예라는 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덧없는 욕망은 한순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는 처소에 틀어박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그는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떠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부인은 박 씨는 아들의 처참한 몰락과 가문의 파멸을 두 눈으로 보며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자랑이었던 현식은 폐인이 되었고 며느리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과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대부인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며 가문이 쌓아 올린 허울뿐인 탑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욕망이 쓰러진 노인의 쓸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가택에 감금되어 있던 김진우는 윤서영의 소식을 뒤늦게 접했습니다. 그는 향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서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윤서영이 자신에게 보냈던 서신을 떠올리며 그는 그녀의 용기와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했습니다. 그의 이상주의적인 꿈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선 사회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금지된 사랑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몰락과 윤서영의 죽음을 뒤로하고 홀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세상의 불합리에 대한 깊은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자유롭고 순수한 김진우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현식 가문의 위세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기와집은 낡고 허물어졌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뜰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집안의 값비싼 살림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정우는 외부 인사들과 결탁하여 가문의 재산을 헐값에 강탈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 대신 어딘가 공허함만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업신여겼던 가문을 파멸시켰지만 그가 얻은 것은 죽은 가문의 잔해와 차가운 재물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락한 가옥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이현식 가문의 추악한 비밀과 윤사영 마님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밤늦도록 떠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명문가의 며느리였으나 금지된 사랑을 택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여인의 슬픈 야담이었습니다. 향이는 이제 마을 어귀의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윤서영 마님의 고요한 미소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덧없이 쓰러진 욕망과 함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피어난 슬픈 희생의 여운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규율 속에 갇혀버린 개인의 비극이었으며 동시에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던져진 처절한 질문이었습니다. 몰락한 가옥의 빈 방에는 바람만이 쓸쓸히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슬픈 야담을 싣고 어디론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이 작은 난초처럼 담장 안에서도 고고한 향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달빛 아래에서 잠시나마 뵐 수 있는 연이 허락된다면. 서영은 서신을 읽어내려가며 수치심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금지된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서신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향이는 마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열망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님, 어찌하시겠습니까? 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향아, 내가 답신을 적어야겠다. 그날 밤 서영은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은 서신을 썼습니다. 간결하고도 진심 어린 글귀는 김진우를 향한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향인은 밤늦게 그 서신을 조심스레 담장 아래 덤불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마님의 위험한 선택에 불안했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를 보며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향인은 마음속으로 마님의 비밀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향인은 잠 못 이루는 서영을 부축하여 조심스럽게 후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 가옥의 뒷담 아래 김진우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술락군의 발자국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서영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우는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디 무탈하신지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보았던 이상주의적인 눈빛으로 그녀의 답답한 삶을 이해하려 했고 그녀는 그의 자유로운 영혼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만남의 위험을 직감한 서영이 먼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김진우는 그녀의 손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부디 이 작은 꽃처럼 당신의 세상이 늘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첫 밀회였습니다. 이 밤의 비밀은 그녀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을 지피는 동시에 차가운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무렵 이정호는 평소와 다른 윤서영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허울 좋은 명예 뒤에 감춰진 가문의 재산에 끊임없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식 대감이 학문에만 몰두하고 가문 운영에는 소홀한 틈을 타 그는 대부인 박 씨에게 은밀히 가문의 재산 관리를 맡아보겠다고 청했습니다. 대부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결국 이정호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가문의 모든 재정 장부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으며 서영만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희미한 미소 혹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은 이정호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 윤서영의 어떤 약점이라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호의 시선은 날카롭게 서영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몇 주간 밤마다 서영과 진우는 조심스럽게 서신을 교환하고 때로는 후원의 뒷담 아래서 짧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달빛 아래서 피어나는 비밀스러운 꽃과 같았습니다. 향인은 그들의 밀회를 도우며 마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서신을 전달하고 밤늦도록 마님을 기다리며 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정호의 감시는 점점 더 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윤서영의 사소한 행동까지 보고받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부인 박 씨는 서영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서영아, 요즘 들어 네 안색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혹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대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엄격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는 언제나 기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내 몸가짐은 곧 우리 가문의 명예이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인의 눈빛은 서영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가문에 대한 대부인의 과도한 집착과 엄격한 감시는 서영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서영은 대부인의 처소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진우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가문의 규율 사이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피어난 이 위험한 비밀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규방 위로는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현식 대감의 출장 전 한 달간의 밤들이 깊어갈수록 윤서영과 김진우의 미래는 더욱 대담해지고 농밀해졌습니다. 매일 밤 서영의 처소 담장 아래에 놓인 서신을 향이가 조심스레 진우에게 전달했고 그 서신에는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그리움이 절절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대화를 넘어선 깊은 교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깊은 밤 후원의 어둠은 두 사람을 품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진우는 서영을 조심스레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갈망과 함께 그녀를 향한 한결같은 연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의 따스한 시선에 이끌리듯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스치듯 닿았고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영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손끝에 닿자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과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규율과 금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서영의 마음속에는 금지된 연정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듯한 은밀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위험천만한 미래가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습니다. 한편 대부인 박 씨는 며느리 서영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던 생기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서영의 안색. 문득 깊은 상념에 잠기는 듯한 표정. 때때로 엿보이는 알 수 없는 미소는 대부인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떤 행동이라도 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요즘 서영 아가씨의 기색에 평소와 다른 듯 싶구나. 혹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대부인은 안채 마당을 거닐며 곁을 지키는 몸종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몸종은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인은 서영의 처소 주변을 오가는 하인들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도록 했습니다.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감시가 한층 더 조여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부인의 조카 이정호 또한 가문의 재정관리권을 위임받은 후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가문의 고문서와 재산 관련 장부들을 탐독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등불을 들고 대감마님 서재의 낡은 책들을 뒤졌고 간간히 서영의 처소 주변을 배회하며 인기척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윤서영의 재산과 가문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야심이 번뜩였습니다. 서영에게 어떤 약점이든 있다면 그는 그것을 기꺼이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서영의 처소 창문을 향했습니다. 이현식 대감의 출장이 임박한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향인은 평소처럼 대감마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책들과 먼지 쌓인 괴착들 사이에서 걸레질을 하던 향인은 문득 한쪽 구석에 놓인 낡고 작은 나무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했지만 왠지 모르게 향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괴짝의 덮개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닳고 바랜 종이 묶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현식 가문의 선조가 남긴 비밀 일기였습니다. 향이는 무심코 몇 장을 넘겨보았고 그 안에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식 가문의 조상들이 쌓아온 부와 명예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들이었습니다. 향이는 놀란 가심을 쓸어내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비밀 일기를 자신의 치마폭 속에 숨겼습니다. 이 낡은 일기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향이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님 서영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이현식은 중요한 공무로 길고 긴 출장길에 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안채 마당에는 대부인 박 씨와 몇몇 하인들이 나와 이현식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처소 창문 너머로 이현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의젓하게 말에 올랐습니다. 대부인 박 씨는 아들에게 몇 번이고 몸조심을 당부했습니다. 이현식은 가문의 안위와 자신의 관직에 너무 몰두할 뿐 서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서영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 멀고도 차가웠습니다. 이현식의 출장은 서영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주는 듯 했지만 동시에 가옥을 둘러싼 감시의 눈길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현식 대감의 출장길은 윤서영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듯했습니다. 며칠 밤 동안 가옥 후원은 금지된 연정의 은밀한 미러가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영과 진우는 서로의 존재 속에서 완전한 자유와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더욱 대담해졌고 서로를 향한 갈망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규율과 감시의 눈길은 잠시 잊은 듯했습니다. 그날 밤 또한 그러했습니다. 김진우는 평소처럼 가옥 후원의 작은 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늘 그랬던 연서 대신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마지막 서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영과 함께 도모할 새로운 미래, 어쩌면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논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쪽문을 두드렸고 서영은 향이의 도움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드리운 어두운 후원에서 짧게 마주했습니다. 진우는 서신을 서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영 아가씨, 이 서신에 저의 모든 마음과 간절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부디. 그때였습니다. 밤의 고요를 찢는 작은 인기척이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놀란 서영은 서신을 미처 받아주기도 전에 몸을 돌렸고 진우는 재빨리 서신을 품에 숨겼습니다. 찰나의 순간 이정호가 후원의 낮은 담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과 서신을 주고받는 듯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몸을 숨겼고 진우는 발각될까 두려워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급히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불행히도 서신의 조각 하나가 그의 옷섭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정우는 진우가 사라진 후 재빨리 그 자리에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종이 조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서신 조각에는 윤서영의 이름과 김진우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윤서영의 약점을 잡았다는 듯 탐욕스러운 불꽃이 그의 눈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 종이 조각이 가문의 재산을 집어삼킬 파멸의 씨앗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정우는 서신 조각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정우는 서둘러 이현식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책이 가득한 책장 사이 대감이 평소 즐겨보던 서책 아래에 서신 조각을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연히 발견할 듯한, 그러나 실상은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자신의 교활한 계략이 성공할 것을 확신하며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예정보다 며칠 일찍 이현식 대감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을에 그러하듯 책상에 앉아 정돈되지 않은 서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 익숙한 서책 아래 놓인 낯선 종이 조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한 묵창과 함께 몇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영의 이름과 김진우의 필체, 그리고 연정을 암시하는 듯한 단어들. 이현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고 이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뜨거운 불길이 그의 심장을 태웠습니다. 그에게는 충격과 함께 맹렬한 분노가 밀려들었습니다. 이 현식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신 조각을 든 채 윤서영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걷잡을 수 없는 격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소의 문이 거칠게 열렸고 놀란 서영이 비단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현식은 냉철한 시선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의 눈은 서영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처소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영의 숨겨진 폐물을 뒤지고 옷가지를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이 서영의 머리맡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서책 아래에 닿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김진우가 전해준 작은 비단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현식은 주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쥐고 서영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파멸의 씨앗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비밀 발각 다음 날 아침, 윤서영의 처소에는 지난밤의 폭풍우가 남긴 듯한 적막과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방 안은 차가운 기운으로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서영은 어지러이 흐트러진 옷고름을 겨우 여미며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어올랐고 핏줄 선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현식은 더 이상 격렬한 분노를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그의 시선은 서영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감히 내 가문에 이리 더러운 오명을 더 씌우려 했더냐? 이현식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영의 흐트러진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서영의 얼굴에서 그는 일말의 연민도 찾지 않았습니다. 천한 사내에게 몸을 허락한 것도 모자라 내 침실에 연서 조각까지 들여놓아 나를 조롱했으니 너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그의 손은 서영의 뺨을 향했습니다. 싸늘한 공기마저 찢어버릴 듯한 매서운 손길이었습니다. 서영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영혼을 파괴하는 듯한 폭력 앞에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이내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멈추십시오! 향이가 비통한 목소리로 애원하며 방 안으로 뛰어들었으나 이현식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끼어드는 것이냐? 물러서라! 향이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울먹이며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은 흐느꼈지만 이미 그녀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다만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서슬퍼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현씨, 이리 소란스러운 게 도대체 무슨 연유이더냐? 대부인 박씨가 발소리도 없이 처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차 있었으나 서영의 처참한 몰골과 이현식의 굳은 표정을 본 순간 이내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대부인의 시선은 흐트러진 서영의 모습과 붉게 부어오른 뺨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추문이더냐? 감히 윤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네가 우리 이씨 가문의 명예를 이리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대부인의 격앙된 목소리가 처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엄격한 감시는 결국 며느리의 일탈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압박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작고 투명한 유리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년의 더러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에 이 가문의 명예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스스로 거두거라. 대부인의 손이 서영에게 독약을 내밀었습니다.
자결을 암시하는 그 섬뜩한 제안에 서영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소첩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서영은 차가운 바닥을 기어 대부인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처소를 가득 채웠지만 대부인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현식은 냉정한 시선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로서 네가 택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속히 결단하십시오. 대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무서운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지는 듯한 비통함과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 밖에서는 이 모든 비극을 알지 못하는 김진우가 초조하게 발걸음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향이로부터 전해진 급박한 전원은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서영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소식에 그는 한달음에 이현식 가옥의 대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가옥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영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진우는 대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서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외침은 깊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때 안에서 몇몇 사내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이현식 가문의 사병들이었습니다. 무엄하게도 한밤중에 양반 가문에 침입하려 드는 자는 누구냐? 사병들이 몽둥이를 들고 진우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진우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영을 구하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윤서영 아가씨를 만나러 왔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오? 더러운 정인과 밀통한 역죄인을 만나러 왔다고? 당장 이 집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사병의 싸늘한 목소리가 진우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진우는 서영에게 닥친 참상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사병들을 밀치며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비키시오! 서영 아가씨에게 한 발짝도 해를 입혀서는 안 될 것이오! 그러나 수적으로 우세한 사병들은 진우를 쉽게 제압했습니다. 이현식의 지시를 받은 그들은 잔인할 정도로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진우를 거칠게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그의 몸은 이내 단단한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그는 결국 가옥 한편에 마련된 작은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우는 갇힌 채 절규했습니다. 서영을 향한 그의 사랑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 두 사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이현식 가문의 대청마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비밀이 발각된 후 이틀째 밤, 윤서영은 다시 그곳에 끌려 나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뺨의 상흔은 더 깊어졌고 멍든 눈은 생기를 잃은 채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사용하지 못할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인 박 씨는 굳은 얼굴로 윤서영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니년의 죄는 이 가문의 뿌리를 흔들었으니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십시오. 이 독배를 마시고 이연식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속죄하십시오. 대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안에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이현식은 싸늘한 시선으로 윤서영을 지켜보았고 이정우는 멀찍이 떨어져 이 비극적인 광경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을 붙잡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드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옥의 감금실한 새 창살 너머로 김진우의 비통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간수에게서 윤서영에게 닥친 참혹한 소식을 전해들었던 것입니다. 서영 아가씨, 안 됩니다. 제발. 진우의 미침은 깊은 밤의 정적을 찢었지만 대청마루에는 닿지 못하는 절규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몸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발버둥 쳤고
단단한 나무문에 몸을 부딪히며 서영을 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대부인은 독약을 옮겨준 윤서영의 손을 재촉하셨습니다. 윤서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의 눈에는 스치듯 김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와의 짧고도 강렬했던 만남,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랑. 그 모든 것이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할 운명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박차고 향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품속에서는 낡은 서책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 마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 가문의 진정한 위선은 이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향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낡은 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대감마님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이연식 가문의 선조가 남긴 비밀 일기였습니다. 향이는 눈물을 똑똑 흘리며 일기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대감마님 선조께서 직접 기록하신 일기입니다. 30여 년 전 이 가문의 선조께서는 이미 혼이 난 여인과 사통하여 자식을 낳으셨고 그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비리를 동원하여 그 여인과 자식을 은밀히 제거하셨습니다. 일기에는 그 잔혹한 과정과 함께 가문의 명예를 위해 저지른 모든 추악한 죄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목숨을 앗아가고 막대한 재물을 불법으로 축제하며 자신들의 추악한 불륜을 덮으려 했던 이 가문의 진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향이의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뒤흔들었습니다. 일기 속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며 가문의 깊은 곳에 묻혀있던 역겨운 진실을 토해내는 듯했습니다. 선조의 불륜과 비리,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부패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부인 박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녀의 신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숭상했던 가문의 뿌리가 썩어 문드러진 위선과 추악한 비밀로 가득했다는 사실에 대부인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셨습니다. 이현식 또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문의 역사, 그가 지키려 했던 고귀한 혈통이 사실은 불륜과 살인,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는 진실에 직면하자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파멸적인 진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향이는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정호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혼란과 함께 계산적인 섬광을 번뜩였습니다. 윤서영은 독약이 든 유리병을 손에 든 채 멍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문의 위선이 그들의 선조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는 비극적인 아이러니. 그녀의 입가에는 쓴 웃음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독약이 든 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깨지는 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윤서영의 몸도 차가운 바닥으로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이 비추자 이현식 가문의 찬란했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뒤집혔고 추악한 진실은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혼돈과 충격 속에서 가문은 파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일기가 폭로된 다음 날 아침, 이연식 가문의 안채 대청마루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그 아래 자리한 대부인 박 씨와 아들 이연식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심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대부인 박 씨는 핏기 없는 얼굴로 며느리 윤서영이 쓰러졌던 자리를 응시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며느리의 희생을 종용했던 그녀의 단호한 신념은 선조의 추악한 진실 앞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아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토록 오랫동안 감춰졌던 추문이 어찌 이리 한순간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가문의 종말을 고하는 전조가 아닙니까? 대부인의 목소리에는 이제 권위 대신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현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의 오만함 대신 격렬한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향희를 향해 삿대질하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천한 계집이 감히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어마마마. 필시 저들의 음모일 것입니다. 음모라니요. 그 일기는 선조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어찌 감히 선조의 필체를 부정하시려 하십니까?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올린 이 가문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출세길 또한 이제 막혀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부인의 비탄 섞인 외침이 대청마루를 울렸습니다. 이현식은 어깨를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의 출세길이 막혔다는 말은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외부의 시선을 일식했습니다. 가문의 추문은 이미 외부로 새어나갈 조짐을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명문가의 혼사가 파기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던 아랫사람들의 눈빛마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치욕을 갚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현식은 허장성세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체념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이토록 비참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가옥의 깊숙한 곳에 감금된 김진우는 간수에게서 윤서영에게 닥친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간수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했으나 가문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한 혼란과 윤서영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쓰러지셨고 그 후로는 거처에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별당에 계실 것입니다. 몸져 누우셨겠지요. 별당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에 김진우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독약이 강요되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간수의 말이 흐려지자 진우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이 끝내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쇠창살을 붙잡은 그의 손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영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여 자신의 처지를 저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파멸의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금된 신세였습니다. 그의 결연했던 의지는 절망 앞에서 힘없이 꺾였습니다. 한편 대청마루에서 한 발짝 물러나 사태를 관망하던 이정호의 거처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추악한 진실이 폭로된 것을 누구보다 기회로 여겼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향한 그의 탐욕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외부의 인사들과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고리대금업자와 탐욕스러운 관리들이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그 자녀 재산을 가로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조된 매매 문서와 소송을 통해 이현식 가문의 토지와 재물을 헐값에 강탈할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저들이 제 아비를 죽음으로 내몰고 저를 반개혈족이라며 업신여겼던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정호는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가문의 멸망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섬뜩한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윤서영의 처소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풍 같은 혼란과 절규는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고 슬픈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향인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눈물 지었습니다. 마님, 제발 이리 누워만 있지 마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윤서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향아,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했는지 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소의 모든 것을 눈에 담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홀레복과 술을 놓았던 비단 조각, 그리고 김진우의 서신을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함.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윤서영은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비녀를 조용히 뽑아들었습니다. 비녀는 차가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림없이 견고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고요한 결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향인은 주인의 비범한 행동에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다급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하지만 윤서영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그녀는 향이를 향해 애틋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체념과 동시에 깊은 해방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깊어지고 이현식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서곡이 고요한 비극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윤서영의 마지막 선택은 밤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현식 가문의 안채는 차가운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서영의 처소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비녀는 차디찬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이불은 곱게 개어져 주인의 흔적을 지운 듯 했습니다. 향이는 텅 빈 방 앞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울었지만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마지막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체념과 해방감이 뒤섞인 그 미소는 향이의 가슴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집 안팎으로는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대감마님의 비밀일기가 세상에 드러난 후 이현식 가문의 오랜 위선은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현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은 박탈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폐류나 부패한 권문세가의 후예라는 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덧없는 욕망은 한순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는 처소에 틀어박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그는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떠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부인은 박 씨는 아들의 처참한 몰락과 가문의 파멸을 두 눈으로 보며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자랑이었던 현식은 폐인이 되었고 며느리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과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대부인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며 가문이 쌓아 올린 허울뿐인 탑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욕망이 쓰러진 노인의 쓸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가택에 감금되어 있던 김진우는 윤서영의 소식을 뒤늦게 접했습니다. 그는 향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서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윤서영이 자신에게 보냈던 서신을 떠올리며 그는 그녀의 용기와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했습니다. 그의 이상주의적인 꿈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났습니다. 조선 사회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금지된 사랑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몰락과
윤서영의 죽음을 뒤로하고 홀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세상의 불합리에 대한 깊은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자유롭고 순수한 김진우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현식 가문의 위세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기와집은 낡고 허물어졌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뜰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집안의 값비싼 살림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정우는 외부 인사들과 결탁하여 가문의 재산을 헐값에 강탈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 대신 어딘가 공허함만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업신여겼던 가문을 파멸시켰지만 그가 얻은 것은 죽은 가문의 잔해와 차가운 재물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락한 가옥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이현식 가문의 추악한 비밀과 윤서영 마님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밤늦도록 떠들었습니다.